안녕하세요. 보도부의 이슈 스케치 보이스의 조윤재 기자. 안영현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보이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안 기자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그동안 SWBS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신입생 방송잔치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저희 새 수습국원 모집도 하면서 꽤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 돌아올 저희 보이스를 위해 더 열심히 취재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었는데요. 그렇기에 더 궁금해지는 오늘의 보이스, 어떤 사건을 알아볼까요? 2023년 10월 23일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이가 본인의 애인 전청조 씨와 결혼 발표 소식을 전하며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당연히 기억나죠. 당시 결혼 발표 이후 전총조 씨에 대한 황당무계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었고, 이는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매일같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보험 사기, 취업 사기 등 끊임없는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 순위 1위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사기 수법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입법 보완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쵸.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기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나날이 피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해당 범죄의 법적 처벌에 대해 사건 브리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전 씨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이례적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 신고를 했죠. 이에 여론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기에 충분한 선고다, 혹은 더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례적 양형 기준을 받았다니 전 씨의 사기 범죄의 심각성이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전 씨가 어떠한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죠. 네, 우선 사건의 시작은 남현희 씨의 재혼 발표인데요. 대한민국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는 2023년 8월 21일 자신의 SNS에 1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재혼 상대와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전 씨는 미국에서 자라 오래 살았으며 유명 글로벌 IT 기업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등을 밝혔죠. 네, 그리고 그 인터뷰 공개 직후부터 정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해당 의혹을 정리해보면 전 씨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점, 뉴욕 출신이 아닌 강화도 출신이며 사기 전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떠돌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10월 25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전청조 씨의 사기 전과 판결문이 공개됐는데요. 해당 판결문을 통해 전 씨는 투자금 사기, 혼인 빙자 사기 등 7가지의 사기 행각으로 징역을 살기도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중들은 남현희 씨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자 남현희 씨는 10월 24일 자신의 SNS에 결혼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26일 새벽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는데요. 가족들은 남 씨에게 지속해서 결별을 설득했고, 이에 남현희 씨가 수긍하여 이별을 고하자 전 씨가 남현희 씨가 있는 모친의 자택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남현희 씨의 모친이 경찰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31일 남현희 씨는 인터뷰를 통해 전청조에게 속았다고 말하며 처음 말했을 당시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전청조 씨의 주장은 달랐는데요. 남현희 씨는 전 씨를 재벌이 아닌 줄 알고 만났으며, 전 씨가 직접 남현희 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현희 씨의 권유로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전 씨의 재벌 3세 사칭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파라다이스 호텔에 숨겨진 후계자라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인 등 27명에게 30억 원을 넘게 뜯어간 것이죠. 네, 전 씨의 사기 범죄는 정말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네요. 오늘 사건 브리핑으로 다룬 전 씨의 사기 내용은 정말 일부에 불과한데요. 전 씨는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기를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기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절대 근절되어야 할 문제죠. 그렇다면 이번엔 전문가님께서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이유, 사기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여쭤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보이스 캐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사고를 일으켜 재산을 처분하고 해당 처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고 피의자가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즉 판사가 재판 후 형량을 정할 때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사기액이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사기죄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가장 먼저 피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 사실에 대해 형사 고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보전 처분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 성립 요건을 충족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다는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가해자의 기망 행위가 일어난 시점, 또 가해자와 안면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기망 방법, 기망 행위와 인간관계 존재 등 고소 경위 상세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 사실 기재 외에도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거래한 내용이 담긴 차용증 및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사기죄는 단순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향도 크게 주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가와 사회적 단체가 협력해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법률과 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사기 범죄에 대한 관대한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죠.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의 피해 예방에 주의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사기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예방에 주력하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보이스는 사기 범죄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 전청조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 씨의 사기 사건은 희대의 사기 범죄라 여겨지지만 이러한 사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맞아요. 호가 호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산다는 의미로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위세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이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호가 호의의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합니다. 호가 호의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법의 보호가 필요한데요. 사기죄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법안 강화가 빨리 이루어져 사회적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보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보이스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